네, 안녕하세요. 상진쌤과 함께하는 HG English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형용사와 부사의 개념, 뭘 형용사라고 하는지, 뭘 부사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의 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장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용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여기 밑줄 좀 그어볼까요? 명사를 수식해주는데요. 위치는 앞 또는 뒤. 자, 명사가 있으면 그 형용사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이때 하는 역할은 무엇이다? 네, 명사를 수식해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때 명사의 성격, 상황, 모습, 개수,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는 듯이 알 수 있게 해준다. 자, 형용사의 뜻이 되겠죠? 그렇죠? 형용사는 명사의 성격, 상황, 모습, 개수, 크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품사입니다. 즉 꾸밈을 받을 명사가 없으면 형용사는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가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해준다는 형용사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봅시다. 형용사는 비동사와 함께 쓰이면서 뭐 해준다? 보충 설명해준다. 즉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데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 형용사의 역할은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꼭 비동사뿐만 아니라 2형식에 쓰이는 모든 동사들 그리고 5형식에 쓰이는 모든 동사들에서 함께 쓰이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형용사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sleeping gentleman 있고요. A gentleman is sleeping. 젠틀맨은 신사라는 명사죠. 자, 근데 sleeping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신사가 자고 있다라는 거죠. 보충 설명하고 있네요. 자, 위에 거는 젠틀맨이 꾸며주고 있는 잠자고 있는 신사,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신사는 잠자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거 봅시다. fat 이라는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자, fat gentleman 뚱뚱한 신사, 그 다음에 gentleman is fat 신사는 뚱뚱하다. 네, 보어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다음 two gentlemen 두 명의 신사, there are two gentlemen 두 명의 신사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형용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의미는 이때 자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자, 모습, 뚱뚱하다는 모습을 묘사하는 걸로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 개수, 몇 명이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요게 바로 형용사라는 거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부사에 대해서 볼게요. 부사는 역할이 이렇습니다. 문장 내에서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밑줄 그어볼까요? 첫 번째 동사, 동그라미 1 합시다. 형용사, 그 다음에 다른 부사, 그 다음에 문장 전체. 자, 꾸며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그리고 심지어 다른 부사, 더 나아가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로 하고요. 문장의 형식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아니다. 그렇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동사 이 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부사입니다. 예문으로 Tom studies가 있고요. Tom studies hard. 자, hard가 바로 부사예요. 열심히라는 뜻이죠. 자, 이 hard는 여기서 문장의 형식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아니고요. 무언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뭘 꾸며주고 있나요? 자, 꾸며주고 있는 게 Tom은 아니고요. 바로 앞에 있는 studies죠.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주의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사는 보통 뭐에다가 뭐를 붙인다? 네,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될 수 있다. 해석은 뭐뭐 한이 아니라 하게. 자, 근데 ly가 붙은 모든 단어가 부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보시면 careful 봅시다. careful 하면은 조심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여기다가 ly를 붙였더니 carefully가 됐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라는 부사입니다. 하지만 끝이 ly로 끝나는 friendly 또는 early 이런 단어들은 호의적인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기도 하고요. 매년의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즉 부사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자, 형용사에 ly를 붙였더니 부사. 네, 앞에 있는 friend는
명사고요. 이어도 명사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고요. 명사에 ly를 붙였더니 형용사가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형용사의 기본 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한번 보시면 한정적 용법이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고요. 서술적 용법이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자, 말이 어려운데요. 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의 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보어 역할을 해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어떤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He is a very active guy. 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활동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gu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It is a developing country. developing country. 자, 발전 중인 거죠. 즉, 발전 중인 나라, 개발도상국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countr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 working woman read the newspaper. 자, 지금 저 read라고 읽었네요. 자,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네, 현재형이었으면 아마 뒤에다가 s가 붙었을 거예요. reads. 근데 없으니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근데 s가 없는 거 보니까 과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The working woman, 어떤 여자를 얘기하나요? 여자긴 여자인데 working, 일을 하고 있는 여자, 즉 앞에서 꾸며주고 있고요. It was an interesting story. 이야기가 어떻다는 걸 얘기하고 있나요? Interesting story, 재미있는 이야기. 자, 다들 지금 명사 앞에 와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즉,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한정적 용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1번의 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I was interested in history. 나는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에. 자, 그래서 주어 I, 그 다음에 이형식 동사인 비동사 was, 그 다음 interested, 보어로 쓰였습니다. 나는 흥미가 있다, 나는 관심이 있다 라는 거죠. You should be careful. 자, 여기 보시면 비동사가 같이 쓰여서요. 너는 조심해야 한다 라는 거죠. 너 보고 조심하라고 하고 있는 보어로 쓰였습니다. You look handsome today. 너 오늘 잘생겨 보인다라는 거죠. look, 이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잘생겼다라고 지금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즉 서술적 용법이라는 건 무엇을 가리키는 거다? 보어로 쓰이고 있으면은 그건 서술적 용법이다라고 바꿔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정리가 됐네요. 자, 그럼 부사의 기본 용법 볼까요? 자, 부사는 아까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다른 부사, 그리고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It is funny, 재밌다는 건데요. Very funny. 자, very funny 어떻게 됐나요? 매우 재밌다라는 거죠. 형용사의 앞에 와서 꾸미고 있습니다. He spoke quietly. 자, 그는 말을 해요. 그쵸? 근데 어떻게 말을 한다? 조용히 말을 한다는 거죠.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에 뒤에 와 있네요. The movie was unexpectedly successful. 영화는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unexpectedly, 어떻게? 예상치 못하게, 즉 successful을 꾸며주고 있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You should contact our office directly 또는 directly, 둘 다 발음이 되겠고요. You should contact our office. 사무실로 연락을 해야 한다, 연락을 취해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directly, 직접적으로. 그렇죠? 자, contact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Unfortunately, they didn't know about it. They didn't know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근데 그게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인 거죠. 자, 문장을 전체적으로 수식하고 있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They haven't received the mail yet. 아직 우편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렇죠? Yet. 뭘 꾸미고 있나요? 동사. 받지 못했다는 걸 꾸며주고 있죠. 네, 조금 빨랐나요? 하지만 바로바로 이렇게 표시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는 보통 문장이 맨 앞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컴마로 연결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와 부사 이용법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I don't have enough money 그리고 the meat is done enough 둘 다 enough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부사 어떻게 형용사가 쓰였고 어떻게 부사가 쓰였는지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자 위치를 보시면 첫 번째에 있는 enough는 money 명사의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건데 어떤 돈?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The meat is done 고기가 구워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enough 충분히 자 앞에 있는 done 이 done은 지금 이 형식에서 보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즉 do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이긴 하지만요 보어처럼 형용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과거 분사는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는 과거 분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로서 우리가 쓰였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장 봅시다. You'd better get up early to have an early breakfast. early가 두 번 쓰였습니다. 자 근데 어디랑 가까이 쓰였나요? get up 일어나다라는 동사인 거죠. 자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는 게 좋을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일찍이라는 거죠.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뭐 하라고 하고 있나요? Have a breakfast. Have a breakfast. 아침을 먹는 건데요. An early breakfast. 네, 이른 아침 식사인 거죠. 이른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지금 명사 앞에서 있으면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주변에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라든가 아니면 동사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부사로 쓰였다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동하기 쉬운 부사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te와 lately가 있습니다. She came home late. 밤에 왔는데 집에 왔는데 어젯밤에 어떻게 왔다는 거? 네, 늦게 왔다는 거죠.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came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e haven't seen her lately. 자, seem이 아닙니다. haven't 즉 현재 완료 시제에서 쓰인 거기 때문에 동사가 이렇게 원형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와야 될까요? 동사 아마 요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동사 C의 과거형과 과거분사형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seen이라는 거에 n이에요, n. 네. 헷갈리지 않도록.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We haven't seen her. 우리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lately 최근에 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late와 lately의 차이점 봐주시고요. The winter vacation is drawing near. 자, winter vacation 겨울 방학이죠. 겨울 방학이 가까워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자, draw 하면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나 쪽입니다. 가까워진다는 걸 뜻을 얘기를 해요. 근데 Tom is nearly as tall as father. 자, as tall as father. 아빠처럼 키가 크다라는 거죠. 근데 거의 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nearly는요 가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거의입니다. near와 nearly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전체 내용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었는지 아래 동영상의 링크를 보시고 여기로 이동해서 답을 꼭 전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